김정일 때부터 김정일과 김정은의 가문에 이제 필요한 이런 네. 사치품들을 이제 북한이 들여가는데 네. 이 유엔 제재 또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이 들여가는 일이 대단히 힘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영국에서 한번 일해볼 때 보면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이런 데서 많이 들어가는데 네.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이 북쪽에 있는 유럽 사람들과 회사들은 북한으로 들어간다 하면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하. 예. 그런데 이태리는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항상 보면 대부분 100%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 이태리에 있는 이태리 사람을 내세워서 아하.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에서 물자를 구입해서 네. 이태리 회사가 중국이나 홍콩 제3국을 걸쳐서 아하. 북한으로 들어가는 이런 도중 역할, 말하자면 김정은과 김정일의 이런 사치품들을 모았다 들여가는 그런 호부 역할을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데 조선글씨가 이게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이건 제가 직접 잘 구체적인 팩트 자료는 알 수 없고 그러나 이제 조선글씨를 통해서 많은 자료가 이제 나올 수 있고 그렇죠. 다른 하나는 조선글씨 망명을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그러한 루트를 다시 이제 변경시키고 또 거기에 많이 관여했던 이태리 회사들이나 그런 이태리 사람들도 빨리 잠적해야 할 그런 긴급한 상황이 지금 조성됐을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 사진을 보면요. 데니스 로드먼과 김정은이 함께 타고 있는 요트의 사진인데 이 요트도 그러면 영국제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북한에 가 있는 걸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태리 대사관을 통해서 말하자면 세탁을 거쳐서 들어갔을 사치품일 가능성이 높겠군요. 예, 그런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어쨌든 영국에서 직접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아하. 예, 그리고 사실 여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은 일부 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이태리를 통해서 들어간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를 어느 정도까지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조성길이 상당 부분 관여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사가 없고 대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새로 왔던 대사, 그 중에 네. 김충국 대사를 내놓고 다른 대사들은 이태리어를 몰랐습니다. 네. 그런데 조선기는 이태리어입니다. 아, 이태리어를 잘합니까? 예. 원래 조선기 경력은 평양 외국어 학원을 걸쳐서 평양 외국어 대학 프랑스과를 졸업했습니다. 아하. 이 전공은 프랑스입니다. 네. 그런데 2006년도에 이태리에 외교관들을 많이 보내야 되는데 이태리어가 없어서 네. 결국은 조선길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이태리에서 아하. 3년 동안 이태리어 연수를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결국은 조선길이 이러한 이제 밀수 루트에 개입했을 그런 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런데 조성길이 가기 전에부터 원래 그럼 이태리에서 김정은 일가의 사치품을 밀수하고 들여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쩌다가 이 일을 맡게 됐을까요? 조선길이 직접 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2015년까지 네. 김정일의 금고직이라고 할 수 있는 김명철이라는 금고직이요. 예, 아하. 김명철이라는 대성 대표 네. 10여 년 동안 거기서 자기 가족과 살았습니다. 그 네. 사람이 그 사람이 2015년에 이태리로 망명했습니다. 온 가족을 다 데리고. 예. 그러면서 결국은 지금까지 이태리를 통해서 진행하던 이 밀수 루트 많은 이제 네트워크가 이제 없어지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른 새로운 루트를 개발하고 이제 네트워크를 만드는 이런 일에 조성길 씨가 이태리를 하기 때문에 아하. 개입하지 않았냐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정황적으로 볼 때 이태리어를 잘하고 또 2015년 당시에 이태리에 머무는 김정은의 금고지기가 망명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 빈자리를 메꿀 수 있는 역할이 조성길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그렇군요. 네. 그런데 그 금고지기 역할을 하던 조성길이 또 망명을 했으니 네. 뒤집어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유엔 제재 품목입니다. 모든 사치품들이. 그런데 그것을 밀수하는 역할에 관여했을 조성길이 망명을 했으면 김정은의 유엔 제재 위반 사항을 싸그리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인이 될 수도 있겠고. 조성길이가 직접 했는지 네. 아니면 삼층석에서 나온 사람들을 측면에서 오학적으로 지원했는지는 좀 더 우리가 세부적으로 이제 알아봐야 될 문제겠지만은 네. 어쨌든 상당히 많은 자료가 이제 앞으로 조성길을 통해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김정은 위원장은 사치품 밀수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역할을 담당했던 조성길. 글쎄요,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을 텐데 그것 이외에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어떤 정보들 또 어떤 것들을 갖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 가장 중요하기는 저는 핵 문제와 관련한 이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아, 조성길이 핵 문제와 관련한 정보도 갖출 예, 수 있나요? 뭐 구체적으로 핵무기가 몇 개가 어디 있느냐 네. 이런 구체적인 군사 기술적인 문제 정보라고 보기보다도 2018년은 이제 북한과 미국, 북한과 한국 사이 관계에서 핵 문제와 관계에서 대단히 예민한 그 관계였습니다. 네. 4.27 판문점 선언 6.12 싱가포르 합의 등 네.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 같은 양상을 띠면서 네. 지난 한 해가 흘렀습니다. 이럴 때 김정은이가 북한 내부적으로 해외에 있는 대사관들이 어떤 과업을 주고 네. 핵 보유국 지위를 굳히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 전술적인 방향을 세웠느냐 네. 하는 거는 조성길이가 현장에서 목격했을 겁니다. 아하. 저는 2016년 8월 달에 왔기 때문에 네. 그 전까지 건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제가 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어떤 내적 전략 전술을 했는가 이건 지금 팩트를 체크하기가 힘든데 그렇죠. 이 조성길 씨가 만약 우리 대한민국으로 온다면 그로부터 많은 정보 자료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 아까 말씀하신 북한 외무성의 서열로 보면은 그닥 크게 아주 높은 위치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에서 맡을 수 있는 역할 자체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소리네요. 왜 그런가 하면 이태리에서 대사관 자체가 그 규모가 작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사 다음에 3등 서기관이지만 이태리어가 가능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적은 대사관에서 북한 외교관들은 한 사람이 10사람, 20사람 몫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외무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이탈리아 기업들에 가서 물건을 교섭하고 이 모든 일을 한두 명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아하. 결국은 이제 많은 분야를 이제 알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북한은. 이 정도의 인물이 망명을 했으면 지금 북한 내부에서는 발칵 뒤집혔을 것 같아요. 어떤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겠군요. 그 어떤 조치를 이제 취하는가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은 아마 내부적으로는 대단한 이제 그 조사 사업도 벌리고 이제 그런 추궁도 하고 또 그 어떤 이제 그 인적 이제 교환도 있고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외신 보도를 보니까 이 망명 사실이 알려진 직후에 북한에서 이 조사를 위한 인원들이 현지에 도착해서 아주 삼엄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내용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 내용은 제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기 그래요?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2017년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면서 문정남 죄송합니다. 문정남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가 추방이 되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김명철이라는 이 사치품을 담당해서 밀수하던 사람이 망명을 하고 그 빈자리를 채워서 그 역할을 대신했던 조성길. 그 조성길이 망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조성길이 갖고 있는 정보가 가치가 상당할 것 같은데 어느 나라로 망명을 할지도 그래서 관심사입니다. 그건 조성길 본인의 결심에 이제 그 관련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오늘 보도 사실이 사실이라면 네. 잠적한 지 이제 한 달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네. 만일 조성길이 한국으로 오기로 결심했다면 네. 이태리 측의 한국행을 난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결심했으면 지금 한 달 정도 시간이면 우리 이제 관계자들이 조성길과 필경 네. 접촉했을 거고 아하. 혹 서울에 이미 와 있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네. 그러나 만일 조성길이 한국행을 결정하지 않았다면 네. 이태리나 혹은 유럽 온화한 곳에서 신변보호를 받으면서 이제 머물러 있을 가능성도 큽니다. 자, 일단 우리 정부 측에서는 조성길을 어떻게든 우리 측으로 데리고 오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서 전문가들과 잠깐 얘기를 짧게 나눠봤는데 이태리 측에서도 아마 상당한 정보를 뽑아내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 지금 주는 그 각국의 정보 기관들이 이제 특히 미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밀수 루트라든가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접근하려고 노력할 수 있고 문제는 이태리 정보기관이 조성길을 그렇게 이제 각국 정보기관들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오픈하겠는지 아니면 계속 자기가 가지고 있겠는지 하는 거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김정은 체제가 들어와서 네. 유럽에서 망명한 북한 외교관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네.
독일에서도 2015년도에 과학 참사 부부가 망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벌가리아에서도 무역 소유관 부부가 망명했고, 그런데 이러한 망명한 그 사람들의 신원이 망명 행거는 알려지지만 그들이 한국에 왔는지 아니면 유럽에 남았는지라는 네.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알려지지 않고 네. 단순히 이제 망명했다 이것만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네. 조성길도 이제 차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한국으로 오겠는지 아니면 유럽에 남겠는지 하는 거는 이제 본인이 어떤 결심을 내리냐라는 이 문제가 이제 관련되겠죠. 그렇죠. 우리 정부 입장으로 보면 지금 현재 남북 관계가 나아가 있고 그렇죠. 북한과 정상회담 등 네. 여러 가지 현황 사항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네. 이 조성길이가 설사 한국으로 온다 해도 공개하거나 아니면 이런 건 좀 삼가하지 않겠는지 저는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희가 인터넷에 올라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검색을 해서 이 조성길의 사진을 찾아냈습니다만 네. 이 사진을 찾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확인됐어요. 이탈리아의 가구 회사들과 찍은 사진들 그리고 가깝게 지내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거든요. 그것도 역시 김정은 위원장의 사치품 구매 품목에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겠군요. 네. 사치품을 구입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이태리가 가구 분야에서는 대단히 이제 발전된 나라여서 네. 북한 내부에서 지금 가구를 생산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에서 이태리의 그 가구 회사에 북한에서 까달로그라고 하는데 네. 이런 걸 대단히 많이 들어가서 이제 참조하고 그걸 가지고 김정일 때도 그렇고 김정은 때도 집무실이나 사무실 내부 인테리어를 하는 걸 보면 네. 이태리식으로 하는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아하. 이번에 그 김정은이가 신년사. 예. 신년사 할 때 이제 접견실에서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랬죠. 접견실의 그 뒤에 이 가구 이런 그 디자인 이런 걸 보면 이태리 그런 가구 저 나무 가구 디자인과 매우 유사합니다. 아하. 예.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 할 때 앉아 있었던 그 소파도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였거든요. 그런 가구들 사실상 이태리를 통해서 밀수한 금수 품목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군요. 예, 이태리 소파 이게 북한에서 어떻게 알려져 있는가 하면 상당히 이제 고위층에서 쓰는 소파인데 네. 예, 가죽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태리 소파는. 예, 네. 이게 북한에 소문나 있어요. 그러니까 아하. 이 소파를 오래 쓰게 되면 이 다른 나라 거는 이렇게 가죽이 좀 늘어납니다. 네. 그런데 이태리 소파는 가죽이 늘어나지 않아요. 아무리 안 일어나고. 북한에서 그렇게 유명하게 알려져 있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태리 가죽 소파의 특징은 여름에는 이 북한이 덥지 않습니까? 그럼 네. 여름에는 거기에 이제 저 기대고 누우면 대단히 시원하고 네. 겨울에는 대단히 온화합니다. 아하. 마치도 자동적으로 온도를 보장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 그걸 북한에서 그 기술을 빼내자고 이태리에 많이 갔습니다. 네. 가는데 그 마지막 그 가죽 소파, 가죽 가공 기술 이건 이태리 측에서 절대 북한에다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자체로 북한이 자체로 해보면 조금 있으면 늘어납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 국산도 소파 품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하. 자, 그런데 일단 조성길 임시 대리대사, 김정은의 사생활, 사치품, 이 밀수에 대해서 상당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엔 제재 위반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인, 그리고 이 북한이 교황을 초청한 과정, 그리고 최근에 어디까지 진척돼 있는지도 업무에 관여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북한의 최근 진행됐던 핵개발 단계,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처해 나갈지에 대한 방침, 지시사항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을 그런 존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인물이 망명을 했고 아직 어디로 망명할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성길 임시 대리대사와 외무성에서 직접 함께 일했던 태영호 공사가 기억하는 조성길, 상당히 엘리트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정보, 과연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앞으로 남아있는 기대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바쁘신 시간에 조성길 대사에 대해서 정정하겠습니다. 임시 대리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좀 지켜보고 좀 더 자세한 내용 확인되면 또 한번 모셔서 이야기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